자, 46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전에 노동위원회에 자신의 어떤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바로 무효확인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두 번째로 부당노동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 절차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당노동 행위가 뭐냐?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거는 부당노동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자, 이런 것도 부당노동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자, 이런 세 가지 경우 부당노동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은 자, 어디다가 바로 그쵸,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구제 신청이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치겠죠. 자, 이 결정 내용이 불만이 있다, 결정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이 1심, 고등법원이 2심, 대법원이 3심.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부당노동 행위는 이렇게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부당해고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자, 이렇게 두 가지 루트로 구제 절차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겠죠.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청소년 근로의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청소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과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근로 보호를 보면은 자, 원칙적으로는 몇 세 이상부터 근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15세 이상 근로할 수 있고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그 노동부 장관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5세 이상 근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청소년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다라는 점.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도덕상 보건상 위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약품을 다룬다든지 무슨 뭐 그런 어떤 위험한 거나 아니면 유해하거나 뭐 이런 데는 청소년을 노동자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청소년은 청소년 유해 업소나 고용 금지 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가족 관계 증명 서류와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 18세 미만은 자,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청소년 근로 10계명이 되겠죠. 15세 이상 근로가 가능하다는 거, 부모님 동의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는 거,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라는 거, 휴일 근무나 초과 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상임금을 받는다는 거,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일하면 하루의 유급 휴고일을 받는다는 점, 그 다음에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을 해서 일할 수 없다는 거.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취직 인허증이 필요한 연령은 15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에 얘기하는 거죠. 아까. 자, 그 다음에 청소년 근로 조건을 보면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청소년은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다는 점, 임금 청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직접 사업주와 청소년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는 거. 성인과 비교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한 경우에는 일일 1시간, 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는 거.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행정권 확보를 위해 등장하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맞죠? 자, 근로상권 또는 노동상권에는 단결권, 뭘까요? 그렇죠,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있죠? 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자, 이건 성인인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는 거, 노동 이런 걸 이유로 자, 뭘까요? 그렇죠, 바로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바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임금은 직접 청소년과 사업주가 주고받아야 되지만은 자, 이런 어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의 동의,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청소년 근로자는 하루 몇 시간?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자, 연장 근로도 일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청소년은 15세 미만이라도 근로할 수 있다는 점 얘기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향상시키며 자, 이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근로기준법이 되겠죠. 자,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는 거니까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시간이면 30분 휴게시간. 원칙적으로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청소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 보면 밑줄 친 기역, 미음 중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 자, 어떤 게 법령에 위반될까요? 계약 기간 나와 있고,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나와 있고, 근로시간 나와 있네요. 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건데 1시간 휴식 시간 줬으니까 여기는 7시간이죠. 그러니까 8시간보다 못한 거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없고. 근데 자, 여기서 자, 미음 같은 경우는 왜 틀렸을까요? 그쵸, 바로 요 점이 틀린 거죠. 수시 지급이 아니라 월 1회 이상 일정 시기에 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답은 뭘까요? 자, 여기는 해고당한 거죠. 그래서 갑은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구제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갑이고 여기는 을이고 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했다. 노동조합의 활동 이유로 자, 이거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은 사용자는 을의 단결권을 침해했다. 그런 내용은 없죠. 여기 단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각과 을 모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각과 달리 을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이거는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각과 달리 을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자, 각과 달리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맞는 얘기죠.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자, 4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갑은 을과 달리 행정법원에 바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했는데 갑, 을 모두 행정법원에 바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대한 어떤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 을 모두 바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갑은 부당해고, 을은 부당 노동행위. 맞죠? 그 다음에
청소년 근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니은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근로할 수 있다 했는데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겠죠? 이 경우에도. 자, 그 다음에 수능 특강 문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 대해 옳지 않은 진술을 한 학생은 했는데 사회법이 등장하게 되었 거죠. 사회법 하면은 실질적 평등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번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상권을 보장하는 노동법이 있다. 맞는 얘기죠? 인간다운 생활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경제법도 맞는 얘기고, 자, 요거는 뭘까요? 그쵸? 이건 사법, 특히 민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은 특정 법률 A를 검색한 인터넷 사이트이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공법적 제재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A가 뭘까요? 그쵸?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 공법적 제재인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그쵸? 자, 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형벌을 부과할 수가 있겠죠. 벌금이나 아니면은 징역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자, 2번은 근로상권과 관련된 얘기는 바로 노동조합 및 관계조정법, 노동관계조정법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A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있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해당 전체 조항이 무효가 아니라 해당 조항만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이 46-1 영상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